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금을 줬는데 나중에 이사 갈 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생각을 하시죠.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해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신 분들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전세금 반환 소송 생각하실 때 체크하셔야 할 것 3가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전세보증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당장 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네이버 사이트에 등기부등본 발급이라고 하면 대법원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거주지 주소 쓰면은 누구라도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도록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계약서에서는 여러분들 확정일자 받은 거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오늘자로 발급을 받아가지고 뭐 소유자 변동이 있는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소유자 변동 없거나 근저당권 설정된 거 없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다행이고 만약에 이런 게 설정된 게 있거나 소유자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빨리 변호사 사무실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마 뭐 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이사를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사를 나가려고 할 것이고, 지금 당장 전세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나가시는 그런 경우에는 이사를 못 나가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아마 전세금 못 받았다는 이야기 하시면은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거는 내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사를 안 나가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데도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임차권 설정 등기 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왜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임차인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확정일자, 계약서의 확정일자 받고 주민등록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이제 보호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사를 나가면은 실제 거주 혹은 뭐 주민등록 이전 이런 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보호를 못 받는 거냐? 이렇게 되시는데, 이때 내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서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 등기만으로 나의 그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호되는 권리가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사를 나가기 위해서 내가 실제 거주는 빼지만 이 임차인으로서 권리 보호는 계속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등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사를 나가신다면 임차권 설정 등기 하시고요. 나가지 않는다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실 거잖아요. 여기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하고 지급명령이 뭐냐, 이거 둘 중에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상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뭐냐면,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결정문, 판결문 형식으로 임대인에게 이 결정문이 갑니다. 임대인이 2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문처럼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죠. 다만 여기에서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급명령 나오죠, 2주 기다리죠, 이의신청 기다리죠, 그리고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는 기간 기다리죠 해서 결과적으로 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소송은 보통 첫 기일이 2-3개월 뒤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명령보다는 느리지만 어차피 이제 임대인이 좀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간을 좀 연장하려고 할 것 같다 하시면 차라리 소송으로 가시는 게 낫고요. 임대인이 무조건 뭐 여기 이의제기는 안 할 것 같다 하면 지급명령으로 가시면 돼요. 절차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둘 다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소송을 하는 거하고 별개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뭐 임대인이 어디 사는지, 직업이 뭔지, 뭐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바뀐 소유자와 전 소유자 모두에 대한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얻어두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임대인하고 연락이 되면은
임대인하고 연락 통화하면서 뭐 녹음 같은 거 하시고 질문하면서 정보 알아보시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임대인하고 연락이 안 되면 중개사가 이제 뭐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인하고 얘기하고 정보 듣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중개사한테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뭐 경매가 되거나 해도 내가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집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절차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내가 이 집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임대인한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한테 재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한테 재력이 없고 깡통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뭐 임차권 등기, 소송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재산이 없고 뭐 파산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거나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 절약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임대인에게 자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소송하는 거를 꺼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현재 돈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선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두면은 10년의 시효 연장의 효과가 있고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붙고요. 임대인에게 내가 쓴 변호사 비용까지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력이 있건 없건 간에 우선 소송을 하셔가지고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고 이 돈 안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판결문 받기까지 기간이 보통 소송은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이 걸리는데요. 전세금 받는 소송 같은 거는 법원에서 진행을 빠르게 해주고 있어서 6개월 이하로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가압류 가처분이나 경매 신청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상담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저희 연락처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도 링크를 걸어줄 거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